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뭐 파란색 옷도 좀 가끔씩 뭐 입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뭐 대선도 끝났고, 빨간색 여기 있습니다. 3사자. 이게 잉글랜드 이제 축구 저지인데, 근데 잉글랜드도 이제 대표팀들이 보통 레드를 입는데, 또 가끔씩 이렇게 또 블루도 입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또 레드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애들 같이 뭐 색깔이니 뭐니 그런 것들도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의상이 뭘 입든 간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속이 레드해야지. 뭐 옷만 레드면 뭐 하겠어요. 예. 자, 일단 뭐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뭐 다른 우파 유튜버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잘 못 잡고 그냥 뭐 한동훈 욕이라든지 뭐 이준석이 욕 뭐 등등 뭐 이재명에 대한 뭐 뭐 원망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파 지지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위안을 찾을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답답하죠. 왜냐면 뭐 이제부터 계속 이제 이재명의 어떤 통치 기간이 무려 5년, 무려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 5년 때도 참 힘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또 5년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찹찹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고, 그때는 4년 만에 내놨는데 이번 때 3년 만에 내놨으니까. 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조선일보의 사설이 기억나네요. 노무현이 1년 됐을 때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 아직도 4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일보가 그래도 우파 신문이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아시겠지만 조선이 제일 먼저 뭐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고, 뭐 내랑 공범이니 뭐니 하면서 동아일보까지 쌩 난리쳤던 것을 뭐 지금도 기억나시죠? 조중동이 뭐 더 심했죠. 조중동이라는 신문이 더 심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진짜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 계엄의 시기, 그리고 계엄의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 그리고 계엄을 실제로 어떤 목적까지 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걸 통해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이제 밝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이든 뭐 그리고 그 한도든 그리고 그 안정성이든 윤 대통령은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계엄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지도 못했고, 또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뭐 홍장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들이죠. 자, 보면은 그 국방부 장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상황. 뭐 전반적으로 뭐 국민들이 다 봐도 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 어른들이 되게 그 말을 많이 하죠. 할아버지들 특히 이제 칠칠치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수행이라도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참, 뭐 이제 되고 나서도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파들이 사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결과잖아요, 결과. 이제 뭐 그 어떤 충심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뭐 31번의 탄핵이니, 뭐 특검이니 하면서, 뭐 정부를 거의 뭐 쥐잡듯이 잡은 상황에서, 그 어떤 충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지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뭐 한동훈을 막 욕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선거 전에는, 뭐 대선 전에는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사실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미 뭐 한동훈이 지금 지켜야 될 권력이 없는 거죠. 한동훈이 설령 뭐 지금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도 봤지만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많아요. 우파 진영 내에서도 특히 TK 쪽에서도 강남, TK와 강남에서 여성 지지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댓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왜 안 쓰냐 하면 워낙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엔티적인 분들이 여기 댓글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피곤한 어떤 댓글도 붙고 뭐 이럴까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지금 뭐 보면은 뭐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강남 3구가 다 강남 3구나 용산구 빼고는 다 졌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예. TK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그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난 정광훈 목사가 좋고 뭐 한교안이 좋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혼자 좋아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레반 되는 거지 탈레반 같은 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전광훈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한교안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리더를 좋아할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게 뭐 누구든 간에. 근데 지금 그 한동훈도 이제 지킬 권력도 없고 뭐 야당 대표를 해봐야 고생길만 하는 거고 야당 대표라는 게 사실 뭐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그걸 잘 끌어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비명계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명계들이 사실 이재명이 낙마하기를 되게 바랬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낙마하기 바랬던 사람들을 다 제압해 가면서 뭐 공천학살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자기 조직을 확고하게 지지 기반을 다진 것처럼 뭐 야당 대표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당내에서의 그냥 수괴일 뿐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여 투쟁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뭐 운 좋게 당대표가 된다 그래도 첩첩산중이에요. 뭐 비한계도 있을 거고 그때 가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한동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택 떠면 소리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파라는 게 왜 우파야?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경쟁을 중요시 여기고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우파지. 뭐 한동훈이라 그래서 싫고 뭐가 싫고 해가지고 뭐 하나만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전체주의가 싫어서 우리가 민주당 싫어하고 이재명 싫어하는 건데 내가 생각한 것 빼고는 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우파에 대한 담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정선거도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파들. 근데 우파들 안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의심은 가는데 뭐 아닌 확실한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건데 뭐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창당한다고 그러고 나가고 뭐 정광훈 목사 한다고 나가고 뭐 그런 분들까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공화당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싫어했으니까. 어쨌든 뭐 정광훈 목사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전체 하나된 통합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금 국힘이 뭐 계속 가든지 아니면 가면 정광훈 목사도 우파 안으로 모든 게 합쳐져가지고 거기서 뭐 당대표가 되셔서 예를 들면 뭐 트럼프처럼 미운 우리 새끼처럼 들어와서 결국은 공화당을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마치 좀 이재명이가 민주당 다 장악해서 전체주의 만든 것처럼 가든지 결국은 이제 당 하나를 장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을 하는 것이 우파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좌파인데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가는 건 않다고 봅니다. 대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한 바운더리 내에서 통합하는 것이 결국은 우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이 나오든,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문수가 나오든, 뭐, 제3인물 누가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우파 지지자들은 좀 지지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년 동안의 관전 포인트는 보면은,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김문수가 과연, 지금 41%의 득표를 하고도, 하고도 결국은 이거 뭐 잘 졌다. 뭐, 졌지만 잘 졌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누리피디에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파를 가지고 쭉쭉 이제 당권을 잡아서 이재명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고도 지금 어쨌든 당을 다 운영해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3년 만에 결국은 정권을 가져왔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 한테 지고 나서 3년 동안 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결국은, 뭐 장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김문수란 분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예, 우파 정당의, 독보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앞으로 내란 수개네 뭐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다시 뭐, 결국은 이제 처벌을 받겠죠. 왜냐면, 이건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는 실패한 쿠데타를, 그러니까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면은 됐을 텐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예, 물론 저는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계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매수가 됐든 뭐든 간에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잘못된 계엄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국 재판에 의해서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은 윤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뭐 그건 이제 객관적인 예측이에요. 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우파 지지자들의 마음과 별개의 문제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정치라는 게 그래서 법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치는 권력을 잃는 순간 많은 걸 잃게 되는 거고 법이라는 것은 내가 법을 저촉만 안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권력이 있든 없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법만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처벌받지 않지만 권력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이러면요 반대 당에 의해서 결국은 보복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처벌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결국은 연루가 되는 걸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국가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얼마나 많은 재판에 연루가 됐어요. 민주당 정권 때 트럼프가 아마 4년 동안 버텨낸 게 신기해요. 돈이 많아서 버텨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버텨냈죠. 그 버텨낸 그 상황을 뭐 대한민국 국민들 다 봤을 거고 전 세계인들이 다 봤죠 그거를.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한동훈이가 결국은 윤 대통령께서 만약에 내란죄로 처벌을 받고 결국은 이제 이제 영화의 몸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이 이제 반대 급부를 받으려고 하겠죠. 예, 우파 안에서는 또 이제 이쪽 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적인 계엄이고 결국 윤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추대가 돼서 한동훈이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표가 될지도 이제 궁금한 거지. 예, 만약에 지금 현재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우파 내에서는 이제 배신자로 돼 있잖아요. 유승민처럼. 근데 재밌는 게 유승민은 당을 깨고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근데 한동훈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과 한동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승민은 결국은 이것저것도 다 힘들어서 못 견디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다시 못 돌아오는 사람이 된 거고 한동훈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당대표 후보로 돼 있습니다. 왜? 지금 김문수로 붙는 게 아니라 한동훈으로 붙어요, 다 국회의원들이. 예. 당원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를 떠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한동훈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만약에 전당대회 같은 걸 한동훈 한다고 할 경우에.
네, 국회의원들이 워낙 지금 그쪽에 가 있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 밑에는 여러 가지 또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원들 조직들. 그래서,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김문수가 졌는데도 잘 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당권을 잡고, 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대선에 졌고, 또 고령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계엄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마,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무튼 한동훈은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물론 친윤계가 이제 또 물론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한동훈한테 붙든 김문수한테 붙든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김문수는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이미지, 그 첨령한 이미지와 그리고 대선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어떤 개념의 이미지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가 뭐 안 된다는 과정도 없고 한동훈이 또 무조건 된다는 것도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인 거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제3의 인물, 뭐 지금 홍준표가 다시 또 뭐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홍준표 정말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홍준표는 좀 이제 좀 보기가 싫어요. 하고 있는 행동도 그렇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만, 또 뭐, 물론 또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를 싫어한다고 해서, 홍준표의 가능성마저 제가 뭐 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제가 뭐 청년의 힘이라는 것이, 채널이 뭐 아시겠지만 뭐, 겸손한, 너무나도, 험불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뭔 제가, 대단한 우파 유튜버라고 뭐 앞에 전망을 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다만, 그거 내가 뭐 누굴 지지하고 말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저의 구독자 수에 맞게 소소하게, 겸손하게, 그냥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 정도에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계속 하시는 거고, 이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대형 우파 채널을 이제 들으면서 만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아는 능력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능력 밖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능력을 좀 이제 그냥 어여삐 봐주신 분들은 계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전까지의 방송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대선 승리, 그리고 탄핵 반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각 채널들이 어떻게 보면 우파 채널들이 사실 본인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합집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저도 뭐 정착 전공자이기도 하고, 제가 굳이 뭐 어디 하나에 경도돼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뭐 어디 누군가 뭐 정치인한테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또 뭐 후원을 받아서 그 정치를 내가 뭐 지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들이 뭐 수십만이라든지 뭐 100만 유튜버를 해가지고 여기 구독자분들이 뭐 다 뭐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뭐 입을 맞춰야 되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는 주관적이지만 또 제가 보는 상황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뭐 그 부분에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문수가 그 이미지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과 41%라는 것을 정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될지, 아니면 41%라는 승리가 그냥 그거일 뿐이지 김문수는 결국 패장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만약에 아주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되면은 결국 윤석열을 반대했던 그 사람이 결국 당대표가 될 가능성에 의해서 한동훈이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의 인물, 이게 이제 홍준표니 뭐니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홍정욱이라든지 남경필이라든지 뭐 정병국, 옛날에 뭐 남원정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 뭐 이준석이 같은 사람들도 다시 들어올 수도 뭐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가능성이 열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채널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사실 이건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우파다.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건 좌파고 결국은 전체주의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자유라는 말씀을 중요시 여겼다는 부분을 상당히 전 좋다고 생각했어요. 윤 대통령께서 비록
중간에 낙마를 하셨지만 자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자유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반전체주의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껏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남이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걸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화가 결국은 우파의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뭐 황교안 당이네, 뭐 정광훈 당이네, 그게 당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왜? 어차피 민주당처럼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무조건 죽이는 그게 아니라 우파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과 달라도 그냥 같은 당이 있어. 어차피 나도 너 인정할게.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간다면은 굳이 우리가 당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우파의 개념 자체가 결국은 다양성의 인정이라고 한다면은 왜 당을 나눠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방향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일 대우라는 개념도 이제 중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얘기도 했었고 참 많은 얘기들을 했었지만 이제는 본연의 우리 우파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유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자유에 대한 우리 뭐랄까요 개념 그러니까 우파가 중요시 여기는 그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진짜 우파는 뭘까 그리고 우파의 리더의 자질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자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부정선거라는 것도 우파의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선거라는 것을 뭐 부정선거 때문에 정광훈 당으로 간다 그러고 이제 뭐 저기 황교안 당을 뭐 만들어서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저는 그냥 부정선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우파여야 된다고 봐요. 왜? 그것도 결국은 뭐 트럼프가 결국은 트럼프도 주장했던 거잖아요. 부정선거 있다. 또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공화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우파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광훈이든 황교안도 자신 있게 그 당 안에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뭐 자기 당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우파스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우파라는 것은 황교안 그런 생각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뭐 진짜 우리가 규명을 해가지고 하나 다 까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광훈 얘기하는 것처럼 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 안에서 세에서 서로를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아유 뭐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그냥 이 생각이 맞으니까. 니네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난 이렇게 할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집권의 가능성은 영원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우리도 상당히 괴롭히고 심지어는 머스크랑 싸워가지고 저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저는 어떻게 우파스러운 내용이 많다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입방정을 떨고 뭔가 하는 행동이나 얘기들이 너무나 이제 과격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의 내용이 되게 좀 나쁘다라고 이제 많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트럼프가 하는 내용은 되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처럼 저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가 됐든 뭐 황교안 총리가 됐든 뭐 민경욱 의원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도 다 당 안에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예, 그걸 무시하더라도 자기가 얘기하면 돼. 서로 무시하면 돼요. 대신 틀을 깨면 안 되는 거지. 예,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틀을 깨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도 본인이 뭐 또 입장을 표명했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간에 권력 투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 남은 거지. 내 생각과 달라서 다 쪼개져 버리면은 그거는 뭐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정광훈 당이 몇 표나 얻겠습니까? 그리고 뭐 황교안 당이 몇 표나 얻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민주당 애들이 이제 결국은 아주 대단한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들이려고 하겠죠. 뭐 민주공안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말하는 사람들 다 이제 저 어디 아우지탄강 같은 데 갈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게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가혹합니다. 지금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윤어게인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권력은 되게 무서워요. 한마디로 군소 마이너들이 겪어야 될 그 서름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가혹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은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뭉쳐 있어야 되고 정강훈이든 황교안도 전체 우파 정당 안에 같이 있으면 절대 못 건드려요. 근데 이게 따로 나가버리면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야. 황교안 당으로 나가 있거나 정강훈 당으로 나가 있으면요, 그동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고 우파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어떤 가드도 쳐줄 사람이 없고 어떤 공권력도 그들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이든 검찰, 국정원 모든 것이 다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지금 장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한 덩어리가 돼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다 분열이 돼 있는 상태면요, 다 각계격파 당하고 다 체포돼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거는 왜? 그들한테 가장 쉬운 거니까요, 그게. 아니 어차피 막 우파 내에서도 마이너라며, 그리고 뭐 다른 당이라면서 뭐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막 한동훈계 같은 사람들이 쟤네들 다 반역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조해 주는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들이 다 뭉쳐 있는 정당으로 돼 있어야 그 의견들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1년간의 과정, 우파 정당으로서 1년간의 과정이 아마 우리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가장 최종적인 모습은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정당 안에서 황교안이든 뭐든 정광훈이든 뭐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뭐 심지어는 이준석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 안에서 개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